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계상액은 303억 2,552만 원으로 기정액 295억 7,698만 원보다 2.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66억 5,292만 원으로 기정액 62억 8,102만 원보다 5.9%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62억 7,668만 원으로 기정액 162억 2,713만 원보다 0.31%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부보건과는 58억 3,198만 원으로 기정액 56억 7,312만 원보다 2.8%를 증액 계상하였고 위생과는 15억 6,393만 원으로 기정액 13억 9,570만 원보다 12%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명숙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86쪽입니다. 보건관리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66억 5,2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보건소 집중호우 대비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9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해외 연수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건강진단에 필요한 PCR 검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입니다.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 5,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지호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그 보건소의 그 방수공사가 지금 금액이 좀 1억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문제 발생이 됐던 겁니까? 지금 보건소가 원래 이제 93년도에 이제 건립이 돼가지고요. 거의 한 이제 30년 좀 지났는데요. 그동안 이제 관리를 잘해서 큰 뭐 이제 문제는 없었고 이제 평소에는 한 5천만 원 정도를 연간 시설비로 계상했는데 작년 여름에 그 누수로 인해서 천장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천장에 있는 보드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동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 옥상에 있는 방수 공사하고 건물 외곽 방수 공사를 좀 하려고 일회 추경에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 우려가 되기 때문에 30년 이상 된 그 건물은 일반 건조물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제 계속 앞으로 이런 추가 비용들이 계속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 좀 30년 정도 됐으면 이제 보건소에 대한 어떤 신축, 이제는 뭐 새로운 업무, 그리고 이제 건강이라든가 보건에 관련된 패러다임이 전환되다 보니까 그 건축물들도 새롭게 신축해야 되는 어떤 그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또 과장님의 어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보건소 이전 신축을 이제 추진했었는데, 지금 이제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뒤쪽에 그 백석천 예전에 그 현장 사업소 했던 그 가족문화센터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단 보건소를 신축해서 앞에 있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건물로는 결국은 그 근본적으로는 계속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누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건물 안전상의 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실무진에도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그 수술실 CCTV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이제 논의 끝에 입법이 그 개정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행은 2023년 9월 25일 날 시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좀 경기도 내에서 좀 도비를 받아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올해 이제 그 9월 23일부터 수술실 그러니까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이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이제 수술을 하는 수술실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 병원은 해당되는 병원에 10개소가 있어서 지금 이번에 국비 보조금이 내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12 매칭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월 20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월 23일이 아니고요, 9월 25일입니다. 9월 20일부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건데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병원 10개 병원 어떤 병원이고 그리고 이제 CCTV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이제 법적 의료 가호 소송이 발생됐을 때 충분히 또 입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수술 집도하는 그 장면들이 찍힐 수 있는 부분들 좀 하나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인 경우가 이제 들어가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의료진들의 이제 불미스러운 어떤 그 추행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실 의료 현장에서 CCTV 설치가 뭐 잘 설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어떤 분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어떤 설치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필요한 그 현행 이제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정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그 해외 연수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 해외 연수는 좋은 선진 시스템 배워서 또 의정부 시에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몇 명이 어디로 무엇을 벤치마킹 하러 갈 어떤 계획이나 그런 구체적인 것이 궁금하거든요. 아직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 이제 뭐 감염병 관리 쪽에 그 선진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그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19 그 대응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힐링 이런 부분을 좀 겸해서 장소를 선택하려고 하고요. 지금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 북유럽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누가 가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거- 뭐 보건 업무에 있어서 모두의 고생이 다들 힘들고 하지만 특히나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하는 대민 업무를 하시는 그런 현장에 있는 주무관님들 또한 굉장히 또 고생도 많으셨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대면하는 것은 실무자 라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많이 가서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실무 담당자 위주로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으면 제가 7쪽에 성매매 감염병 진단 장비 구입, PCR 검사 장비 구입을 하는데 예. 이게 다시 새 거를 구입하는 건지 그 구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전에는 그 성매개 감염병을 이제 그 직원이 직접 그 검체를 채취해서 그다음에 슬라이드나 현미경을 이용해서 그 진단을 하는 거였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이 기계에 의하면은 소변 검체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기계에 넣어서 그다음에 성매개 감염병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 시간이 기존에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좀 짧게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진단을 받는 민원인의 불편이 그만큼 더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거다. 최첨단의 기계를 사는 거다. 예, 예,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하는 겁니까? 보통 이제 그 건강 진단 결과서 예전에 이제 보건증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 유흥업체 종사자들이 아마 이제 많이 대상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또 성매개 감염병 그 진단을 받고자 하는 일반인도 대상입니다. 아, 본인이 희망해서도 가능합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조금 여기서 아쉬운 거는 이제 성매매 감염병에 대한 게 전부 다 10이더라고요. 1억 1천이. 이거는 예. 국가나 뭐 이런 데서는 국비나 도비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겁니까? 예,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이제까지의 그런 어떤 불편함을 많이 감수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른 시군도 뭐 한 20여 개 시군에서 지금 이런 기계를 활용해서 그다음에 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여 개 시군 역시도 예, 자체 시비에서 부담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것을 도용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예.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본인에 의해서 거기서 결말 지어지는 게 아니라 또 밑에 자녀에까지도 예. 영향을 미치는 사례이기 때문에 장비 구입에까지 신경 써주시고 계획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연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9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162억 7,668만 원으로 기정액 162억 2,713만 5천 원보다 4,954만 5천 원 증액 예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조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치과의사의 임금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037만 5천 원 증액 예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금연지도원 추가 위촉에 따른 상해보험료 증액 등
기정 예산 변동 없이 통계목강 변경 편성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역량 강화 증액 6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증액 66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감액 3,550만 원은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 계상했습니다. 19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영유아 코로나19 접종 대상자 확대, 이상 반응 피해 보상 범위 추가로 접종 보조 및 이상 반응 신고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2,976만 9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2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력 운영비 1,120만 원, 193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691만 7천 원은 기금 보조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으로 1,012만 4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주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코로나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그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가 전면 해제가 되죠? 예, 지금 관내에서는 지금 위험군들을 몇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예. 예방 접종하고 이런 대상 관리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조 추경안 금액으로 지금 2,900만 원 정도, 한 3천만 원 정도가 네. 이제 들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아직 그 고령층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코로나가 좀 위험한 그 질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예산 금액들이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가 예방 접종에 대한 이상 반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접종 대상자들을 감염 취약 시설에 계신 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까지는 동절기 접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이제 접종률이 완비가 돼야지 지금 이제 마스크를 해제해도 안전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계속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접종에 대한 그 추가 동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상 반응은 계속 이제 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 반응에 대한 추가 신고들이 꽤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보조 인력으로서 그 인건비 부분을 조금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그 지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그 최근 업데이트된 그 데이터를 좀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이게 경기도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지원책이 이제 그 경기도 내에서 지원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한 어떤 인상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50만 원입니다. 예, 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인상을 돼야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도비 그 도 조례로다 해가지고 경기도 주민회 한해서 주는 사항이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감액한 사항은 그게 이제 그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한 200명 정도씩은 줄고 있더라고요. 저희 통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도에서 이제 변경 내시된 상황입니다. 뭐 12예산도 보니까 3억 6천 정도가 지금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30% 정도. 예,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고 예. 3,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요. 예. 그래서 참 이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네. 고민하면서 과연 출산의 장려책을 위한 그 지금까지 이거는 이제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수백조, 그 수십조가 그 투입이 됐는데도
지금 전 세계 출산율 0.73에 이제 그 포인트로 계속 하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 그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제가 처음 왜 저 질을 드렸냐면 경기도 관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고 우리 의정부시에는 관내 산후조리원이 한 8개 정도 됐죠. 예,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7개에서 8개 정도 되는데 7개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산후조리원 비용을 저도 이제 일전에 자료를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평균 비용이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굉장히 이제 받는 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너무 지금 산후조리원의 비용들이 너무 이제 과하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는가 보여져서 좀 더 현실적인 지원책이 지원할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론 이 지원이 된다고 해서 출산율이 장려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원할 때는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부분들 저도 이제 경기도 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계자들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의 방안책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 예산서 101쪽에 보면 영유아 금연 프로그램 운영에서 행사 운영비인데 이게 아예 전액 그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지금 이제 집단으로 해서 이제 모아놓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그 US 라이브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랬지 비대면으로 해서 했던 프로그램도 반응이 좋고 그랬어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조금 모아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 좀 하반기 보면서 다른 프로그램하고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국왕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서 같이 그거랑 좀 연계해서 그 부분은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래 길어지다 보니까 금연 대상자들이 좀 많이 발생이 좀 증가가 된 바람에 네, 그래서 맞죠. 이제 그런 치료비가 먹먹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속적으로 다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보강했습니다. 네, 제가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영유아 금연 프로그램 운영이 그 어느 정도 그 건강한 출산을 뭐 이해시키는 그러니까는 산모의 금연도 안내하고 또 어른들의 간접 흡연 네, 그렇죠. 때문에 네. 영아 유아에 대한 그 큰 피해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어린이 인형극으로 네네. 해가지고 이제 그 전문 업체에서 그런 인형극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들 대상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네.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코로나 상황에서 완전히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게 삭감이 됐다면 그 인형극으로 했었던 부분을 영상 같은 걸로 재미있게 만들어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배포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그러니까 인상 깊게 봤다고 얘기하는 어린이들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 조기에 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굉장히 유효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다음 추경에 다른 좋은 계획으로 올라올 걸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으므로 19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인상됐다. 지속 사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의 2022년도의 상황은 어땠는지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설명자로 13쪽. 저희가 이제
그 2021년도에는 한 135명 정도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한 106명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예산이 조금씩 계속 이제 그러니까 대상자들이나 그 지원 금액이 많이 조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올해는 네. 몇 명 계획을 한 거예요? 지금 조금 설명이 네네네. 지금 이 사업이 늘었죠? 4,800만 원보다는 원래 이제 그 당초에 2022년도에는 전체 예산액이 이제 6,200만 원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작년 그 본 예산에 할 때 예산 그 내시가 내려오면서 조금 작게 줄어서 내려왔던 부분인데 다시 이제 그 부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을 산정한 겁니까? 그러면 그거 인원은 담당 팀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네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차후에 네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리스트를 뽑아서 네네. 2022년도와 2023년도 예산안과 대상자 추측이잖아요. 근데 지금 설명한 거는 너무 많이 안 맞으니 차후에 같이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네. 세부 내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우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정활동의 노고가 만드신 이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은 동부보건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신곡 치매안심센터 이전 추진비 및 국토비 보조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설명 사업 설명서에서 194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계상액은 58억 3,198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56억 7,312만 7천 원에서 1억 5,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먼저 동부보건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간 근로제 채용 인건비를 9,955만 2천 원으로 5,84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곡 치매 안심센터 이전 추진 사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는 2,930만 원으로 5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비는 9,204만 원으로 1,80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주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신곡일동 주민센터 이제 그 신축하면서 3층에 그 치매센터가 들어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신곡동의 신곡 권역센터에 그러니까 각 4개 권역별로 센터가 치매 안심 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신곡동에는 이제 원래 공간이 적었기 때문에 별도의 나와서 건물에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곡동 이제 새로 저기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3층에 들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예방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좋은 물품 제공 등 하고 치매 검사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를 다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치매 일단 그 보통 이게 통상적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확인해 봤더니 저는 좀 다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 종합적인 치매 센터가 있어도 좀 부족한데 그 단층에 건물에 3층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아울러서 치매 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 이제 3가지 역할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첫째는 어떤 거기 치매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치료,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돌봄 서비스이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그 3가지 요소가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한 군데에서만 운영을 하면 당연히 이제 건물 자체가 작고 이렇게 되겠지만 4개 권역별로 직원들을 배치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충분히 가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간의 활용도라든가 아까 이 직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부분에 부족함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네, 4개 분야에 4개 권역에 지금 나가 있는 부분 분소 개념으로 나가 있는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 신곡동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는 뭐 경기 북부권 아니면 의정부 종합 치매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이제 그 경기도 치매 광역센터가 들어서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 쪽에서 별도의 그 센터를 구성을 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의정부시 관내 종합적 치매 그 예방 센터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설치가 되면 일단은 저희는 편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다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출산율 아까 연동을 해서 출산율 저하는 되지만 점점 이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매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관련된 자료 데이터를 받아봤더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치매는 막을 수는 없는데 늦출 수는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제 그 통일된 의견입니다. 절대 예방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게 뒤로 미룰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 치매라면 결국은 모든 인간의 어떤 신체가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면서 뇌도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뇌가 노화되는 어떤 또 하나의 증상이 치매의 증상으로 인지 능력이라든가 인식 능력이 이제 저하되다 보니까 그 치매의 어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 최대한 늦추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정부도 이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신도시의 어떤 도시가 아니라 점점 이제 그 고령화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종합적인 어떤 치매 센터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뭐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저도 한번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경기북부가 이제 의정부시의 이제 상당 중요 이제 명실상부 수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기 북부권의 경기북부의 종합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센터가 경기 의정부시에 관내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한번 아울러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 같이 연동을 해서요. 지금 과장님 그 노인에 대한 그 우울증 이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노인 우울증이 지금 치매 그 코로나 관련 때문에 다른 분들이랑 대화나 이러한 부분이 소통이나 이러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이제 조금 늘어나는 추세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찾아가면서 우울증 검사를 실시를 하게 하고 그게 이제 치매와 마찬가지로 정신 쪽도 마찬가지로 경로당들을 이제 순회 방문을 하면서
찾아가서 우울증 환자 그 컨택하는 부분에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 노인 우울증에 대한 그 환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그 선별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그 우울증에 대한 치료가 지금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치료는 이제 우울증 환자로 판명이 나면 그 각 정신의료기관 쪽에서 이제 그 관리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비 지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일차적으로 아까도 이제 치매와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 이게 이제 당신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캐치를 하게 되면, 우울증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같이 교육을 시키든지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년에 다른 자체를 확인해 봤더니요. 그 우리 의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진단 체크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우울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연령하는 연령층이 70세에서 85세 사이, 고세가 이제 가장 많이 급진적으로 올라가는 그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그 체크리스트 통해서 먼저 선별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좀 약간 그 위험도가 있는 분들은 좀 치료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서 치료할 수 있는 그 연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들도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 규제와 완화와 함께 이제 그 게이트키퍼라 그러죠. 그것들이 적극적으로 올해 이제 계속 사업 시행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계속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가장 이제 그 자살률이 높은 의정부 1동, 의정부 2동을 생명마을로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그 통장님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그 협력체들이랑 같이 그 협약을 해서 그 실질적인 1인 가구들에 대한 그 관리를 들어가려고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의정부 관내에서도 자살 사고가 발생했었죠. 네. 예, 그래서 일전에도 그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담당 그 채무 금액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일가족 어떤 자살 사건들이 의정부에서 계속 왕왕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도 계속 이제 같은 그 답변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1차 지금 타 시군에 이제 벤치마킹을 이제 갈 예정이거든요. 타 시군에 이제 벤치마킹을 가서 지금 1차 의료기관을 내서 일단 자살 예방 징후가 있는 분들을 캐치를 해서 2차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그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한번 좀 방문을 해서 저희도 의정부에 있는 의사회와 각 1차 의료기관, 이제 뭐 이비인후과든 아니면 그 내과든 외과든 상관없이 그 일부 지정을 해서 그 치료를 해 나갈 수 있는, 먼저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내과 이비인후과보다도 정신과 쪽이 좀 더 필요하죠. 아니, 그 정신 1차 의료기관에서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치료에 대한 선별되는 작업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뭐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이런 그 관내 의정부 뭐 다른 채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동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고지서라 그러죠. 지로 납부가 굉장히 많이 그 지체가 되는, 계속 납부 연체가 되는 부분들을 발견을 해서 가가호 방문을 해서 이원군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그 면담을 하고 상담하는 어떤 현장 시스템을 이제 갖춰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 특히 이제 그 노원구의 상계동 부분은 어떻게 지금 연동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서 최대한 의정부 관내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현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권역별로 찾아가는 치매 예방센터라고 하나요? 치매 상담센터라고 하나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신청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가 먼저 우선순위로 각 경로당에서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신청한 우선순위대로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정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신청 안 한 경로당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치매 검사를 해도 되느냐, 언제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찾아가는 안심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신청주의도 좋지만 그 본인이 치매 초기 증상인 것도 사실은 인지를 잘 못하고 또 주위에서 봐도 그냥 이게 건망증하고 치매 초기 증상하고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예방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주의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경로당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여력이 있다면 1년에 2번씩 돌아가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걸로 전환이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은 어떨까? 오늘 이제 치매센터 관련해서 얘기가 오랫동안 나오다 보니 예상과는 상관이 없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그 신청하지 않는 곳도 시간이 비면 이제 찾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일정 부분 사업 양을 어느 정도 할 애를 하시는 것 같아서 더욱더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행감이 곧 다가오니까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찾아가는 치매 예방센터에 대한 사업 내용, 뭐 횟수 또 어떻게 돼가는지에 대해서 그때까지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볼 거니까요. 그쪽으로 좀 성과나 이런 것들 미리 좀 챙겨보시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 행감을 또 보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 주시면 더 반가운 일이니까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앞으로 이게 관심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두 가지 산을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노인의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 그다음에 노인 우울증,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또 한 가지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노인 우울증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요양원에서 우울증에 대한 증감이 좀 더 올라간다는 부분이 지금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 각 의료기관에나 아니면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 있으신 분은 이제 별도로 그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챙겨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우울증이 좀 더 올라간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요양원에 계신 노인분들 어떻게 우울증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바깥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는 더 발견해야지 되는 부분이 더 빨리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각 관리하시는 분들이 케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 요양원에 계신 노인분들의 우울증도 상당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 요양원에서 계신 분들의 우울증이 한 10% 이상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결과 통계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관내에 그 지금 부서가 요양관리도 지금 부서 맞나요? 아니요, 저희가 그렇지 요양원은 않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에서 국장님, 소장님,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의정부 관내에 그 요양원이 총 몇 개 정도 있는지 그 자료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과장님, 그 관내 지금 노인정뿐만 아니라 그 요양원 그 자료를 가지고요. 요양원에 있는 의정부 관내에 있는 요양원의 그 노인분들 그 계신 분들 그 어르신들 중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우울증 체크리스트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그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수요 조사를 해보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아서 지금 그 인력 관련 이제 문제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한번 전수 조사를 해보시고요. 아마 거기에는 아마 예산이 부족하다면 2차 추경이 8월 중말에 있죠. 그래도 네. 그때 한번 고민하셔서 한 번 정도는 올해 2023년도에 그 요양원 내 그 어르신분들의 그 정신 그 우울증에 대한 그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상태가 어떠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전수 조사를 하고 내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치료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노인분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저희가 과거에는 120% 제한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풀려서 한 분당 최대 36만 원까지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치료비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26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살에 대한 문제가 연령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노인들의 자살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 김동구 시장님께서도 노인의 맞춤형 지금 인력을 채용해서 노인들의 그 정서적인 것까지 이제 신경을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이번에 한 명이 이제 또 증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7월 사이에 한 명을 추가를 뽑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자살하는 이유가 의정부에는 어떤 이유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의 가장 자살률이 높은 부분은 첫째 정신적인 문제에 의한 그 자살률이 높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이유에 대한 자살률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정신적인 이유라고 하는 부분은 신체적인 그 장애까지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을 비관하기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저희가 예방부터 각종 홍보, 그다음에 사례 관리, 그다음에 그 응급실에서 발생되는 자살자들에 대한 관리, 경찰서에서 그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 이러한 부분 사례 관리까지 몽땅 다 토탈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된다라고 1명 더해서 3명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작년에 이제 2명을 더 그 충원을 시켜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명은 올해 더 추가를 시켜서 총 3명이 증가 그 자살 관련해서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네.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열정을 다해서 해주시는 거 감사하고 네. 의정부에는 이제 자살에 대한 센터가 있죠. 개인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잘못하면 구태연한 활동이 될 수도 있으니 지금 자살은 특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지를 분석을 해서 좀 점차적으로 전체 의정부시 47만 3천 명에 대한 자살 예방도 중요하지만 통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걸로 가서 분배를 잘하고
아까 우리 시장님이 뽑으신 40명과 또 50명으로 이제 늘리고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그다음에 자살 예방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계를 좀 잘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원인이 있는 문제들을, 우울증이 오는 것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경제적인 것도 또 그걸로 인한 거, 그다음에 청춘 남녀의 이성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분석을 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정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주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순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96쪽입니다. 위생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15억 6,393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13억 9,570만 3천 원보다 1억 6,823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식당 지원 사업비 1,347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명세서 197쪽입니다. 식약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 가이드라인 대상 시설별 사업 규모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태훈 의원입니다. 저희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새로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가요? 예,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에서 겸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겸해서 같이 예, 하기로 예. 했습니까? 그럼 지금 하시는 부분들은 급식 관리 측면이 중점인가요? 이제 급식도 있고요. 예. 이제 위생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있고요. 관리,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는 공공급식 센터에 관련된 전초 단계인가요? 공공복지? 공공급식. 아, 공공급식. 지금 이제 다 왜냐면 제 네네. 영역이 이제 비슷하게 되고 공공급식하고 틀려지는 부분은 제 식자재 납품에 관련된 부분 공공급식에서 뭐냐면 중점적으로 두르는 부분이고, 거기 또한 똑같이 뭐냐면 관리 감독에 대한 레시피까지 이제 공공급식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의정부권에는 없어요. 네네. 공공급식에 관련된 부분이. 네. 그거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 건지 아니면 관리 지원, 관리에 관련 측면에서만 지금 보고 계신 건지요? 가기 위한 전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다 하는 게 아니라 영양사가 없는 이제 100명, 그 부분은 그런 알겠고. 차원에서 이제 그 급식 영양적인 측면이나 위생적 측면을 좀 강화하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봅니다. 관리 부분인 네, 거죠. 이제 결론은. 관리, 예. 그래서 뭐냐 공공급식 부분 이렇게 지금 규모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린이 급식 관리하고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 이렇게 이제 접목해서 가면 그 다음 단계는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다
다음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네. 지금 관리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제 50인 이하에 관련돼서 지원하시고 관리하시고 레시피에 관련된 부분들 제 기간 50인 이하에서 영양사를 두고 하면서까지 운영하시기가 힘드셔서 하는 부분 전초적인 부분은 다 알고 있고요. 이제 어린이 급식에 관련된 부분 지금 센터가 저기 음식물 선별 시설장 네, 거기 네. 맞죠? 네, 네, 그럼 네. 그 안에서 같이 같이.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 또 별도로 또 설치가 되는지 여부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네. 50인 이하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인력적인 부분이나 뭐든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뭐냐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이제 기준 관리 기준이나 레시피나 이런 부분도 관리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연입니다. 예, 과장님. 그 안심식당 지원 사업을 올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센터. 안심식당. 예. 예. 이게 이제 안심식당이 그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이제 방역수칙 강화 차원에서 뭐 덜어먹는 도구 비치라든가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한 44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진행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442개 그 식당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안심 식당으로 선정했는지 뭐 간단히 설명. 이거는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품목 항목 중에 이제 뭐 그 개인 위생 수칙에 대한 강화 차원에서 이제 종사자 마스크 아까 말씀드리고 덜어먹는 식기 그다음에 위생적 수저 관리 그 점을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신청을 하면 이제 지원을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안내 홍보해 드리고 이제 그 뭐 지정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검색 포털에 표시하거나 이런 측면으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뭐 그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내 이제 위생 상태, 특히 이제 코로나 규제가 이제 이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식당 내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고 아직도 이제 배달 업체에서 음식을 먹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그 언론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질타를 좀 받잖아요. 흔히 이제 그 이야기하면 덜어서 못 먹겠다라는 말 정도로. 그래서 그런 실태 점검 같은 것도 이제 하고 계시죠? 네, 저희 예. 이제 배달 앱 한 2,200개 하고요. 배달 앱에 속하지 않는 배달 전문점이 또 있어요. 뭐 치킨이라든가 중국집 한 100여 개소 있거든요. 저번에도 염려 많이 하셔서 전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예, 예,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좀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덜어먹는 그 반찬 이 부분은 좀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장님. 네. 왜냐하면 일부 그 몇 년 전에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주요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반찬을 이제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찬을 다시 이제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의정부 관내에서는 좀 식당 업체에서도 그 음식 차례 반찬을 그 이제 덜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적극적 홍보를 하면은 최소한 그 반찬을 재활용하는 부분들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 적극적인 어떤 그 홍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예, 공유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0조. 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500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의무 대상 어린이 급식소가 379개로 되어 있는데 네, 자세히 파악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그 2021년부터 이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는 이제 필수로 하게끔 돼 있어서 이게 과태료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370개소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전수가 의무 가입을 돼 있습니다. 원의 수가 네네. 379개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수하고 네네. 그다음에 타당도, 그다음에 사용 그 예산안
이런 거를 좀 첨부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의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준 맑은물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4,743만 2천 원을 증액한 3억 211만 1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맑은물 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9억 9,176만 2천 원 증액된 842억 9,355만 7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7,120만 원을 증액한 441억 3,828만 1천 원을 계산하였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2,056만 2천 원을 증액한 401억 5,527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맑은물 운영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운영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택 맑은물 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운영과장 이병택입니다. 맑은물 운영과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안 21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430억 6,708만 1천 원보다 10억 7,120만 원이 증액된 441억 3,828만 1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수익 중 세목 변경에 따라 일반 회계 지원금 10억 1,772만 원을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규로 사회복지시설 감면액으로 96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2페이지입니다. 자본잉여 수입 중 신규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2억 1,900만 원과 유보자금 중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정 예산보다 8억 4,259만 8천 원이 증액된 35억 4,968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입니다. 맑은물 운영과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93억 3,68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91억 6,311만 2천 원보다 1억 7,375만 2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영양사 1명이 1년간 육아휴직으로 대체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라 인건비 4,214만 7천 원을 감액시키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3,551만 3천 원을 증액시켰으며 일반 운영비에 직업 및 민원인 편리를 위해 인근 경민대 주차장 임차료 30대분 540만 원과 건강증진실 자동 심장 충격기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및 자본 예산 예비비 기정 예산액 13억 1,973만 원보다 1억 7,118만 6천 원이 증액된 14억 9,0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입은 기정예산 372억 3,471만 4천 원보다 29억 2,056만 2천 원이 증액된 401억 5,527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수익의 세목 변경으로 일반 회계 지원금 8억 3,496만 원이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변경되었고 사회복지 감면 전입금으로 764만 6천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에 타회계 건설 보조금 16억 7,900만 원이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순서계 의여금으로 기정예산 23억 9,710만 7천 원보다 12억 3,391만 6천 원이 증액된 36억 3,1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입니다. 맑은문역과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의 95억 4,796만 1천 원보다 34억 5,327만 3천 원이 감액된 60억 9,4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예비비로 기정예산 47억 1,396만 9천 원보다 34억 5,327만 3천 원이 감액된 12억 6,0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운영과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조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 올해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까지 구입을 했죠. 한 38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응급의료법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비치를 하게 되는데 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예. 혹시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이제 그 교육시키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 그 맑은물 사업소 안에는 안전보건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건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임시 이제 기간제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교육 및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응급 상황이라는 게 만약에 그 심정지가 됐는데 뭐 네네. 간호사 찾다가 만약에 또 이제 그 골든 타임이라 그러죠.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금 비용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380만 원, 군 400만 원이잖아요. 그 구입이 된 것만큼 활용도가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교육이 되어지고 일반 거기 직원분들도 언제든지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장님 어떻게 그렇게 교육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드렸다시피 그 간호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 교육을 전 직원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시로 그 한번 그 넣어놓고 뭐 먼지가 쌓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들을 뭐 분기별로든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든 이렇게 좀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에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 김주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까지 촘촘히 챙겨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고 넉넉지 않은 예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맑은 물 운영과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교승 수도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가장 이규성입니다. 수도가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으로 2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가 세출 내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348억 141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65%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10쪽 제1저수지 준설공사입니다. 가능 정수장 원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제1저수지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기 위한 공사비로 4,09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옥내 배관 130세대, 공영 배관 458세대 지원 예정이며 4억 3,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1원 상수관로 신설 공사입니다. 고산동 150-6번지 1원 갓바위 마을 주민의 수돗물 공급 요청 민원 해소를 위해 상수관로 신설 예산 2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 불량간 정비 공사입니다. 평화로 일원 노후 불량 상수관로 추가 정비 및 교체를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가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33쪽인데요. 수도가에 그 비상 대비 먹는물 소독약이 예산이 조금 삭감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천천히. 그 비상약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 소관 정부 비축물자 해제 변경 사항이 돼서 그 화학 물질 담당 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종합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을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 내용이 다른 과로 이관이 돼서 줄어든 예산인 거네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먹는 물에 대한 거는 관리를 하지만은 화학 물질 관련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삭감될 이유가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삭감돼 있어서 좀 놀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주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상수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깨끗한 물을 잘 정제해서 시민분들에게 깨끗한 그 원액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녹물 없는 그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제가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녹물이 있는 그 세대 수가 파악이 됐습니까, 과장님? 몇 세대 녹물이 들어오는 세대 수가 뭐 민원 신고 접수가 들어온 그 세대 수가 있었나요? 이제 계속 노후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신데요.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예상되는 세대 수를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근데 뭐 녹물 없는 집, 녹물 나오는 집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략적으로 매년 이제 들어오는 거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다 하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해서 일단은 신청을 받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집이 많다 그러면 공사 기간 동안 이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추경 예산에 추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수요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녹물이 나온다라는 그 아마 민원 접수된 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몇 건이 되는지 2022년도 작년도 건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대상체는 아마 20년 이상 이제 노후된 건물 내에 뭐 옥내 130세대랑 공용 458세대 아마 점점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노후된 주택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수도관이 계속 이제 새로 신설 매설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노후된 이런 주택가는 아직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수도관 자재가 녹이 발생이 되지 않는 자재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씩 예산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다시 확대를 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다 보면은 예산이 낭비되는 그 잠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재질이 이제 스테인리스로 바뀌는 건가요? 예전에 이제 그와 다르게? 예, 그 옛날에는 아연도 관관이라고 해서 녹이 잘 나는 관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스테인리스 관으로 쓰다 보니까 녹이 잘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그런 이제 스테인리스가 이제 그 내구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그 내구성도 좀 보완이 되나요? 외래 아연도 관관보다 더 낫습니다. 내구성이 좀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처럼 이제 좀 확대된다면 좀 이제 비용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 의정부에 그 제1 저수지 준설 공사가 있는데 요 취지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1 저수지가 저희 가능 정수장의 치수원인데 그 계곡이다 보니까 매년 강우시에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이 되다 보면은 그 이제 취수할 때 물량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4년, 5년 주기로 다 저희가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 전번에 한 것은 2018년도에 준설을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상태를 보면은 이제 거기 가서 보면은 퇴적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적된 물량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비용을 정확하게 설계된 금액으로 추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총 사업비가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비용이 그리고 준설량이 2,500톤인가요? 할 수 있는 총 수요 지금 공간 예상되는 준설량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가 계략적인 수심을 체크를 해서 설계를 해본 결과 그 설계 금액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용수는 생활 용수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정화시킨 후에? 아니요, 토사는
준설을 해서 그 주변에다가 그 필요한 곳에 쌓아놓게 되고요. 이제 물은 그렇게 되면 시킬 수 있는 그 상태로 둔다는 예. 거죠. 그러면은 그 농업용수나 이거 용도는 뭐 어떤 이 저수지? 저희는 식용수입니다. 식용수 제일 저수지 가능 정수장 원수입니다. 원수로 이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게 저수된 물에 뭐 그러진 않겠지만 좀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이제는 그 물질 외부 이제 물질을 둘 수 있는 그 걱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 시설이나 이제 방호 시설 같은 경우도 뭐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거기서 뭐 이상한 물질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계곡수기 때문에 그렇게 저간 물질은 없고 그 단지 이제 물이 흙탕물이 나오는데 흙탕물은 강우시 때의 정도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장에서 충분히 정수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이런 예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저수지에다 독극물 같은 거를 이제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좀 오염시켰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럴 일들은 없겠지만서도 지금 그 저수지 같은 경우나 이제 그 상수 보호 시설 같은 경우는 군사 보호 구역으로 이제 그 지정되어 있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 지정이 되어 아니라, 있습니다. 예, 예.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촘촘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다는 거. 그러니까 표지판이라도 둬서 이런 외부의 물질을 유입하지 않도록 좀 그 일반 시민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상수원 보호구역 그래서 제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다 홍보물이 게시가 돼 있고 또 저희 직원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큰 사고는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사고는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관리하시는 분도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 표시판에도 그 시민분들이 이제 아마 이게 등산로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여지니까. 그래서 표시판을 둬서 이 물은 의정부 시민들이 마시는 물이다라는 표시판을 하나 둔다면 그래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 지역에 다 표지석이 설치돼 있고 저희가 수시로 이제 2년에 한 번씩 그 표지석을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장에서 늘 항상 관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수돗물 없는 고산 지역에 지금 페이지 13쪽인가 봅니다. 13쪽. 고산동 150-6번지 이런 미급수 지역. 예. 여기에 지금 이제 상수도 관로 신설 공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말고 지난번에 우리 생태도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자금동이죠, 자금동인가봐요. 생태 거기 해제브라기. 네,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자금동 그 본자일이라고 해서 현충탑 있는 동네 그쪽에도 관은 도로공사 하면서 기본적인 관은 다 설치가 됐고요. 이제 신청하는 대로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급수관 설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설치했을까요? 배수 본관은 작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도로공사 끝나면서. 그러면 작년에 완료가 됐으면 이번에 그 주민 설명회 할 때 그분들의 불만을 토로할 때 이런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가스도 없다, 우리는 수도도 없다 이렇게 토로하는 마음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작년에 설치를 했군요. 예, 도로공사 하면은 저희가 배수 본관은 다 설치를 하고 있고 이제 재작년서부터 21년부터 민원이 저거해서 저희가 도로공사가 시행이 되면 배수 본관을 다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22년도에 도로공사가 완료되면서 배수 본관은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급수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은 아까 비상 대비 먹는 물 소독약에 대한 구입 저도 이제 예산이 없어서 궁금했었는데요. 지금 여기가 비상 대비의 약물만 신청한 건지 아니면 물 소독하는 모든 전액에 다 삭감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비상
대비 먹는 물 소독약 이제 140만 원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전액 삭감하는 거고 그 예산을 환경 관리과에서 다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팀장님께서는 인터넷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하면서 인터넷에 한 번씩 내주면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상 대비의 약이 없어졌다 이러니까 이게 되게 그럼 어떻게 그냥 기존의 물을 먹는 건가 아니면 뭐가 좀 달라졌을까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 뭐 비상 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 비상 급수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독약이 이제 평상시에 뭐 저거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하거나 이거는 비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까지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아마 판단을 해봐서 홍보가 필요하다 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시고요. 꼭 해라 이거보다 비상일 때 우리가 대처를 안 한다 이렇게 저는 느껴가지고 그거는 우리는 하지 않지만 정부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고산지구에 지난번에 이제 녹물 같은 게 나왔었는데 이거하고는 좀 예외지만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당황을 해서 이것저것에서 민원을 주는데 저는 그냥 그거는 다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터라 이제 좀 더 검토해 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시는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 쓸 곳은 많고 잘 예산 편성을 잘 활용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고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 6월 30일자로 직을 면하고자 하니까요. 의원님들한테 여태까지 저 공직 생활하는데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집스럽게 굉장히 사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해주셨는데 정말 마음이 울먹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평생을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마음, 열정을 쏟으신 고든 마음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꽃길만 걷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 네. 어머. 네. 그러면 하수과의 심사를 잠깐 미루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정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희섭 하수과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주무팀장인 임경태 하수관리팀장께서 설명을 듣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에게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임경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하수관리팀장 임경태입니다. 먼저 유해섭 하수과장의 개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에 대한
타 회계 건설 보조금에 1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66억 4,700만 원보다 49억 7,700만 원 증액된 1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생활권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원합금 반환에 1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73쪽입니다. 집안 침하 개연성이 있는 노후 불량 하수관 개선을 위한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2단계에 3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로 분류식화 및 처리구역 확대 사업으로 금호 배수구역과 갑바위 빼뻘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달 수수료 및 여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관로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추진에 따른 수수료 및 위수탁 비용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 지금 정비가 전체 의정부 관내 몇 % 지금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1, 2단계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3단계도 사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저희가 뭐 100%로 본다면 뭐 50% 정도 좀 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50%는 지금 신도시보다는 이제 구도심지가 이제 아마 이제 사업에 계속 확대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구도시 20년 이상 뭐 노후 관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도시나 뭐 새로 뭐 주택 재개발을 뭐 한다든지 새로 이제 배수구역 하는 곳들은 그 대상은 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남은 사업들 동안 잘 마무리하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수관로 정비 그 민간 사업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합니다. BTL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금액이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 리스 계약을 했을 때 부담되는 금액까지도 좀 혹시 산정이 됐나요? 그 부분은 저희 그 투자 사업과에서 좀 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담당 팀장이 좀 나와 있는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예. 네, BTL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30억으로 제한이 되었는데 작년 12월 26일 날 국회 승인을 받은 총 사업비는 1,120억으로 줄어들었고요. 당초 이제 1,130억을 기준으로 건설비와 물가 변동률, 건설 이자, 수익률을 고려한 총 사업비는 임대료 지출은 1,678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별도로 시에서 운영비에서 121억을 또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총 금액을 20년으로 n분의 1 했을 때 그 총 89억 9천만 원 정도의 지출이 예상되고 그 중에 58억 정도는 국비가 지원될 거고요. 시 부담 예상액은 31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팀장님 그 재정 사업보다는 어떤 이익이 되는 겁니까? 그 검토까지가 되셨나요, 팀장님? 요 사항은요. 일단 우선 그 민간 투자 사업에 따른 제한 절차상 그 제한이 들어와 있고요. 제한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그 하수 정비 기본 계획상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에 부합이 됩니다. 상위 계획에 부합이 돼서 이에 따라서 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 민간 투자 사업이 타당하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팀장님, 그 관련된 자료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지금 투자 사업에 대한 설명도 잘 해주셨고 또 임경태 팀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 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 운영과장 서정선입니다. 하수시설 운영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로 설명자료 31쪽에서 32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9,479만 9천 원보다 1억 4,743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4,2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낙양 물사랑공원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물놀이장 상하수도 사용료 2,377만 8천 원을, 민간 위탁금으로 물놀이장 운영비 1억 2,3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설명자료 33쪽에서 35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210억 3,921만 6천 원보다 13억 9,603만 5천 원이 증액된 224억 3,5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수슬러지 안정적 처리를 위해 수선유지비로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5억 3,507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운영을 위한 동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6억 2,29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공정운영을 위해서 시설비에 노후된 침사 제거기 교체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 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 규제가 끝나고 이제 물놀이장이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활성화되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뭐 보니까 그 코로나 이전의 그 상황을 보니까 많은 그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정말 참 그 보면서도 지금 약간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쁨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물놀이장 그 낙양물 사랑공원 물놀이장을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그 단가 금액을 보니까 2,123원, 140톤에 80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2,300만 원으로 이렇게 충격이 들어온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그 물의 수질에 대한 상태는 매일 물을 이제 갈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에 그러니까 그 수돗물하고 지하수를 같이 혼합을 해서 그 전체 물에 대한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든 그 안에 사용되는 물은 그 당일날은 그 재순환시켜서 필터를 하는 부분이고, 예, 하루가 사용되면 그 물은 이제 방류를 시키고 대로 새로운 물이 유입이 되는 방식으로 예, 전량 진행이 되는 교체를 거죠? 하고 운영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순환을 시키면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80일 동안 아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요즘 아이들의 어떤 안전 사고뿐만 아니라 그 물에 대한 어떤 아토피나 아니면 물에 대한 어떤 그 알러지 현상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수시적으로 그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그 안전 요원들이 이제 배치가 되죠. 저희가 8명의 그 운영비로 편성이 되고요. 안전요원 6명하고 그 주차 유도요원 2명에서 총 8명이 그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그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날 하루 정말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그 관심과 그
안전상의 이런 안전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전에도 제가 아마 다른 부서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제 부산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아파트 관내에 있는 그 수영장 내에서 그 올라가는 그 사다리 그 올라가는 그 계단. 예, 그쵸, 계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계단에 끼어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안전사고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지금 공공하수 처리, 장암동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이제 투자 사업가긴 하지만 그 민투 사업으로 이제 어떻든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도자료나 이런 거에서 예. 보셨다시피 일단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공론회장이나 이런 데서 거론되었던 그런 뭐 국비 확보를 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가 더 조금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모두 투자 사업에서 할 일이긴 한데 제가 이 부분에 워낙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질의를 들으면 침사하마 제거기를 이번에 이제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 대략 한 3억 정도 이제 추경을 좀 잡아놨는데 네. 뭐 어떻든 이게 그 뭐 노후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 안에 이제 모래나 이런 이물질들이 끼는 것을 제거하는 이제 그 기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일단은 최초 공정에서 저희가 그 모래 성분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 후단 설비에 좀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도로 한 대만 그렇게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제안을 드리자고 했으면은 이게 이제 그 현대화 사업으로 가지 않으면 좀 더 좋은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떻든 이제 이게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은 그 수질의 상태를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항상 그 과장님께서는 그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